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한성테크.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현대 기술 문명의 정점이었다. 층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외벽은 도회지의 차가운 이성을 상징하는 듯했고, 낮에는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고 밤에는 오색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을 발했다. 이곳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국내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와 연결된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증권거래 시스템 아테나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중추였다. 이성적이고 차가운 이미지의 이 빌딩의 최고층 아테나 시스템의 중앙 통제실은 늘 푸른색과 흰색의 전광판 불빛으로 가득했다. 수십 대의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식시장의 그래프와 복잡한 데이터가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었고,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알리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낮게 울려 퍼졌다. 이곳은 한성테크의 심장이자 CEO 이재훈의 자부심이었다. 이재훈. 그는 불과 38배 나이에 한성테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으로 키워낸 천재적인 사업가였다.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파 날카로운 통찰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겸비한 그는 재계의 젊은 피이자 수많은 이들의 롤모델이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아테나 시스템의 완벽함을 신뢰했고,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 아니면 실패 이분법적인 가치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2025년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55분, 그 완벽하다고 믿었던 아테나 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고음의 경보음이 중앙 통제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푸른색과 흰색으로 빛나던 모든 모니터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하며 SIS템 에러, Critical Failure라는 경고 문구가 번개처럼 깜빡였다.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알리던 기계음은 사라지고 대신 불안정한 지직거림과 함께 시스템이 멈췄다는 사실을 알리는 불길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야? 이재훈 CEO는 자신의 전용 사무실에서 상황을 보고받자마자 통제실로 뛰쳐왔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스템이 멈췄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다. 통제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20명 남짓되는 한성테크의 최고급 인력, 즉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아테나를 설계한 정예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서울대 카이스트 MIT 등 국내외 명문대 출신의 수재들이었고,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들은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각자의 컴퓨터 앞에서 다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전산망을 확인하고, 누군가는 서버실로 뛰어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헤드셋을 낀 채 다급하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 서버 과부하가 아닙니다. 핵심 모듈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알 수 없는 오류 코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였다. 그들은 아테나 시스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무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 초조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재훈 CEO는 통제실 한복판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굳어 있었다.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던 아테나가 멈춰선 지금 이 순간 한성테크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있었다. 대체 원인이 뭐야? 이재훈 CEO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핵심 인프라팀은 뭐 하는 거지? 비상 매뉴얼은 작동하고 있는 건가? 한 전문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매뉴얼대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시스템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된 것처럼. 전원 차단. 이재훈 CEO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말도 안 돼. 비상 전력 시스템도 문제 없다고 보고받았다. 다시 확인해.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이 통제실의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박순자 할머니였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허리가 살짝 굽은 그녀는 늘 단정한 연회색 작업복을 입고 통제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얼룩도 남기지 않을 만큼 꼼꼼하게 바닥을 닦아냈다. 그녀의 일상은 매일 아침 통제실에 출근하여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장비들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먼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소란스러운 통제실 안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닥을 닦아내며 무심코 대형 서버렉의 뒷면으로 향했다. 서버렉은 수십 개의 복잡한 케이블과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작동음이 들려오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서버렉 뒤편 바닥에 굴러다니는 작은 전원 케이블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른 수많은 케이블들 사이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케이블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눈은 달랐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며 이 서버렉의 모든 구석구석을 수없이 닦아왔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와 진동까지도 익숙하게 느껴왔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 케이블은 다른 케이블들과는 달리 미묘하게 비틀려 있었고 연결 부위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실수로 건드린 듯한 흔적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케이블을 응시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모니터만 바라보며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논리와 정보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눈앞의 현실을 놓치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그 작은 케이블이 전체 시스템의 침묵을 야기하는 원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케이블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살짝 케이블을 눌러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 딸깍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통제실의 소란스러운 공기 속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삐빅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대형 모니터의 붉은색 경고등이 사라지며 다시 푸른색으로 변했다. 시스템 온라인, All Functions Nominal 이라는 녹색 문구가 번개처럼 떠올랐다. 정지했던 시스템이 다시 정상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제실 안의 모든 전문가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온 시스템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지직거리던 기계음은 사라지고 다시 규칙적인 작동음이 낮게 울려 퍼졌다. 실시간 주식 그래프가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초당 수천 건의 거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게 뭐야? 시스템이 다시 작동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혼란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이재훈 CEO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오고 있었다. 수십억 원의 손실은 멈췄고 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체 누가 뭘 한 거지? 이재훈 CEO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전문가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뿐 누가 시스템을 정상화시켰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은 혼란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이재훈 CEO의 시선이 통제실 한쪽 구석 서버 렉 뒤에 서 있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닿았다.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자부심도, 심지어 안도감조차 없었다. 마치 매일 하던 청소를 마쳤을 뿐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재훈 CEO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설마, 아니 말도 안 돼. 한성테크의 운명을 좌우할 뻔했던 거대한 시스템 오류가 저 평범한 청소부의 손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이재훈 CEO의 시선이 박순자 할머니에게 닿는 순간 통제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아비규환 같았던 공간은 이제 팽팽한 침묵 속에 갇혔다. 모든 눈동자가 서버렉 뒤에 서 있는 작고 왜소한 청소부 박순자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다. 수백억 원의 손실을 멈추게 한 기적이 자신들의 최고 기술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저 평범한 할머니의 손에서 일어났단 말인가. 이재훈 CEO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조심스러웠다. 박순자 할머니, 방금 혹시 할머니께서...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외심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듯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 예. 대표님, 그냥 저 케이블이 좀 헐거워 보여서요.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녀의 너무나도 담담한 대답에 통제실 안의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헐거운 케이블, 눌러봤다니. 그들은 자신들이 밤낮으로 분석하고 재부팅하고 온갖 복잡한 알고리즘을 돌리며 찾아 헤맸던 문제가 고작 헐거운 케이블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다. 한 젊은 전문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시스템은 수천 개의 케이블과 수십만 개의 회로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예요. 단순한 케이블 문제였다면 저희가 제일 먼저 발견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젊은 전문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젊은이, 컴퓨터는 복잡한 기계지만 결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복잡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저 케이블은 이 서버렉의 핵심 전원부에 연결된 케이블인데 청소하면서 보니 연결 부위가 다른 케이블들보다 미묘하게 흔들리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작은 충격에도 빠질 수 있겠구나 싶었죠. 오늘 아침에 청소할 때도 뭔가 둔탁한 소리가 났는데 그때 살짝 빠진 모양입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간단명료했지만 그 속에 담긴 통찰력은 전문가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수많은 데이터와 복잡한 오류 코드를 분석하느라 정작 눈앞에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문제, 즉 헐거운 케이블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시선은 늘 모니터 속 가상세계에만 머물러 있었고 현실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이재훈 CEO는 박순자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당황스러움이 아닌 깊은 깨달음과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아닌 평범한 청소부의 말에서 진정한 지혜를 보았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저 케이블이 평소에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셨고 오늘 아침에 작은 소리로 인해 시스템 마비를 예상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매일 보는 거니까요. 익숙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답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과장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경험과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담담한 사실이었다. 이재훈 CEO는 통제실 안의 모든 전문가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개를 숙인 채 박순자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은 듯했다. 복잡한 이론과 고성능 장비에만 의존하며 가장 기본적인 관찰과 경험을 무시했던 것이다. 모두 들었겠지. 이재훈 CEO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 대신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우리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는 동안 단 60초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만이 흘렀다. 바로 우리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이재훈 CEO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학력과 지위,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술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지혜는 그 어떤 복잡한 이론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쳤고 가장 중요한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박순자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박순자 할머니. 이재훈 CEO는 한 발짝 더 다가가더니 그의 몸을 숙여 허리를 굽혔다. 그의 머리가 박순자 할머니의 작은 몸집 앞에서 깊이 숙여졌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통찰력과 도움 덕분에 우리 회사는 파멸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오만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의 행동에 통제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젊고 성공한 CEO가 평범한 청소부에게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재훈 CEO의 행동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선 진정한 존경과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재훈 CEO의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대표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재훈 CEO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이제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전문가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오늘의 이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지식만을 맹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가장 평범한 곳에서도 지혜를 찾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박순자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오늘 이 한성테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회사는 할머니께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재훈 CEO를 바라보았다. 다른 전문가들도 숨을 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제 이재훈 CEO가 어떤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졌다. 아마도 거액의 포상금이나 편안한 노후 보장이겠지. 그러나 이재훈 CEO의 다음 말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시야를 돈을 넘어선 가치로 확장하고 있었다. 그의 결정은 한성테크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마저 바꿔놓을 것이었다. 이재훈 CEO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통제실 안은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머릿속으로 박순자 할머니에게 주어질 파격적인 보상을 상상하고 있었다. 거액의 포상금, 편안한 노후 보장, 혹은 명예로운 퇴직. 그러나 이재훈 CEO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모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말했다. 박순자 할머니, 할머니의 통찰력과 지혜는 저희 한성테크의 어떤 전문가도 가지지 못한 값진 재능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저희 한성테크의 시스템 운영 총괄 고문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통제실 안은 정적을 깨고 거대한 파문으로 일렁였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충격이 서려 있었다.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IT 전문가들, 수많은 석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평범한 청소부에게, 그것도 기술 지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할머니에게 회사의 핵심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고문 자리를 제안하다니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 중의 파격이었다. 한 중년의 전문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스템 운영 총괄 고문은 회사의 핵심 브레인 역할입니다. 청소부 할머니께 그런 중책을 맡기시다니 이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동요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듯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재훈 CEO는 그들의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터무니없다고 우리는 방금 터무니없는 상황을 경험했다.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동안
너희 20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박순자 할머니께서는 단 90초 만에 해결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그는 전문가들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는 오만함에 갇혀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오직 복잡한 이론과 데이터에만 매달렸을 뿐 가장 기본적인 관찰과 경험을 경시했다. 박순자 할머니께서는 매일 이 시스템의 작동음을 듣고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모든 케이블의 위치를 파악하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현장 지혜이자 우리가 가진 어떤 학위나 기술력보다 값진 것이다. 이재훈 CEO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던 이재훈이 아니었다. 짧은 시간 동안 겪었던 위기와 박순자 할머니의 지혜는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저희 한성테크는 오늘부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재훈 CEO는 선언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학력이나 겉으로 보이는 스펙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직원의 현장 경험과 통찰력을 존중하고 가장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변화의 상징이자 우리의 새로운 길을 밝혀줄 등대가 될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재훈 CEO의 진심 어린 제안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을 청소부로 살아왔고 이런 거대한 기업의 고위직 제안은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대대표님,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이런 중책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다. 이재훈 CEO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미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의 역할은 복잡한 코드를 짜거나 서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탁월한 관찰력과 현장 경험으로 시스템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저희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지혜는 저희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박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한평생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자신의 노동과 지혜가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순간에 감격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의 수락에 이재훈 CEO는 활짝 웃었다. 그리고 통제실 안의 모든 전문가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했다. 오늘부터 박순자 고문님께서는 저희 시스템 운영팀에 합류하실 겁니다. 모든 직원은 박 고문님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분께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이재훈 CEO의 결정은 한성테크 내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학력과 경력을 중시하던 보수적인 기업 문화 속에서 청소부 할머니가 고문이 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불만을 표출하며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훈 CEO는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의 자리를 통제실 내부에 마련했고 그녀가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매일 아침 박순자 할머니에게 직접 찾아가 시스템의 현황을 보고하고 그녀의 의견을 경청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놀랍도록 빠르게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어내는 청소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은 시스템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소리 장비에 미묘한 진동 전광판의 희미한 색깔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김 과장, 저쪽 서버렉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리, 저 모니터의 푸른색 불빛이 전보다 약해진 것 같군요. 혹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전문가들은
그녀의 조언대로 확인해보면 실제로 작은 문제의 징후를 발견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경악했다. 그녀의 조언은 시스템의 큰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의 통찰력은 그 어떤 첨단 센서보다도 정확했고 그 어떤 복잡한 분석 프로그램보다도 뛰어났다. 한 번은 대규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앞두고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전문가들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확신했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버 렉을 응시했다. 대표님, 뭔가 묘하게 불안정합니다. 큰 오류는 아니지만 마치 숨겨진 불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말에 의아해했다. 할머니, 저희가 모든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CEO는 박순자 할머니의 말을 신뢰했다. 할머니의 직관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부분을 면밀히 재검토하십시오. 특히 물리적인 연결 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의 지시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시스템 전체를 점검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미세하게 뒤틀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였다. 만약 박순자 할머니의 조언이 없었다면 대규모 업데이트 직후 치명적인 시스템 마비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순자 할머니의 존재는 한성테크 내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 출신 고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에 숨겨진 브레인이자 시스템의 수호자였다. 이재훈 CEO는 그녀를 통해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았고 그의 리더십은 더욱 성숙해졌다. 그는 회사 내에 현장 지혜팀을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통찰력을 회사 운영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한성테크는 박순자 할머니와 이재훈 CEO의 변화된 리더십 아래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학력과 스펙을 넘어선 인간의 가치를 존중했고 가장 낮은 곳의 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그리고 그 결과 한성테크는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선 진정한 지혜와 인간미를 갖춘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수백억 원의 위기 속에서 단 60초 만에 문제를 해결한 한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의 작은 행동과 그 행동의 가치를 알아본 한 젊은 CEO의 파격적인 결단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후의 일이었다. 한성테크의 박순자 할머니가 시스템 운영 총괄 고문으로 부임한 지 몇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직원들, 특히 자존심 강한 전문가들은 그녀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겼다. 그들은 박순자 할머니를 단순한 청소부 할머니로만 인식했고 그녀의 직관이나 경험이 자신들의 첨단 기술 지식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러나 이재훈 CEO의 확고한 지지와 박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통찰력이 반복적으로 증명되면서 그들의 편견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아테나 시스템의 핵심 개발팀장이었던 김민수 박사였다. 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인공지능 분야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처음에는 박순자 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지만 몇 차례의 작은 오류들이 박순자 할머니의 단순한 관찰과 조언으로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어느 날 새벽 김민수 박사는 아테나 시스템의 미세한 성능 저하 현상을 감지하고 밤샘 분석에 들어갔다. 데이터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스템 반응 속도가 미묘하게 느려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온갖 복잡한 알고리즘을 돌려보고 수많은 로그 파일을 분석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답답함과 초조함에 밤을 지새우던 그는 새벽녘에 출근한 박순자 할머니를 마주쳤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통제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김민수 박사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잠시만요. 제발 조금만 비켜주세요. 지금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비켜서서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다. 김민수 박사는 다시 컴퓨터 모니터에 몰두했다. 그때 박순자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사님, 저기 벽에 붙어있는 환기구에서 바람소리가 좀 거칠게 나지 않나요? 평소보다 시끄럽게요. 김민수 박사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환기구 소리 자신이 지금 시스템에 내 미세한 성능 저하 원인을 찾느라 죽을 맛인데 환기구 소리라니. 할머니, 지금 그런 농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통제실의 모든 장비는 열에 민감합니다. 환기구 소리가 거칠다는 건 공기 흐름에 문제가 있거나 먼지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환기 시스템의 작은 이상이라도 시스템 전체의 온도를 미묘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온도 상승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특히 저 환기구는 핵심 서버렉 바로 위에 있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속에서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물리적인 환기구 소리가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즉시 환기 시스템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환기구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잠시 후 담당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보고했다. 팀장님, 김민수 박사님, 환기구 필터에 먼지가 심하게 쌓여서 공기 흐름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스템 온도가 1도 정도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고요. 바로 청소하고 필터를 교체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정상화되자 아테나 시스템의 성능 저하 현상은 마법처럼 사라졌다. 김민수 박사는 자신의 두 눈을 비볐다. 그는 자신이 놓쳤던 아니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박순자 할머니의 조언을 통해 깨달은 것이다. 그날 이후 김민수 박사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제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학력과 지식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의 곁에 앉아 그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는지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자신의 경험과 관찰 노하우를 공유했다. 그녀는 김민수 박사에게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모든 숨소리, 모든 진동, 모든 미세한 변화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박순자 할머니의 가르침은 한성테크의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들도 그녀의 예측이 계속해서 들어맞고 실제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점차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박순자 고문님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지식 수준에도 불구하고 박순자 할머니의 소박한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았다. 이재훈 CEO는 이러한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의 존재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성테크의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회사 내부에 현장 지혜 공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 현장에서 얻은 작은 통찰력이나 문제 해결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장려되었다. 청소부 경비원, 사무보조원, 심지어 식당 직원들까지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을 나누었다. 한 번은 사무실 보안 시스템에 미세한 오류가 발생하여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경비원 박철수 씨는 박순자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평소 자신이 순찰하며 보았던 CCTV 카메라의 특정 각도가 미묘하게 틀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작은 정보는 보안 시스템의 복잡한 네트워크 오류가 아닌 외부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이는 현장 지혜 공유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었다. 한성테크는 이제 더 이상 학력이나 겉으로 보이는 스펙만을 중시하는 기업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람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변모했다. 최고위층의 CEO부터 가장 낮은 직급의 직원까지 모든 이들이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한성테크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통제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장비들의 먼지를 털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는 시스템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고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소박함과 겸손함은 모든 직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이재훈 CEO는 어느 날 박순자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의 이 특별한 관찰력과 통찰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마치 이 시스템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다. 대표님, 저는 평생을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농사일도 해보고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식당에서도 설거지를 해봤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저는 항상 가장 작은 것에 귀 기울였습니다. 흙의 숨소리, 기계의 작은 떨림,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큰 문제가 생기더군요.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작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저 주의 깊게 보고 듣고 느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이재훈 CEO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주의 깊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수많은 데이터와 복잡한 이론에 매몰되어 놓쳤던 진정한 지혜였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에게 그리고 한성테크의 모든 직원들에게 진정한 성공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한성테크는 이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 가치의 혁신을 이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범한 한 청소부의 작은 행동과 그 행동의 가치를 알아본 한 CEO의 변화에서 시작된 놀라운 여정이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지혜와 이재훈 CEO의 리더십으로 한성테크의 기업 문화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동안 그 영향은 비단 회사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의 변화는 각자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주변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재훈 CEO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리더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숫자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 아침마다 박순자 할머니와 시스템의 미세한 변화에 대해 대화하고 그녀의 소박한 삶의 지혜를 들으면서 그의 내면은 풍요로워졌다. 그는 회사의 최고층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는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려 노력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재훈 CEO는 이제 강철 심장의 천재 경영자를 넘어 인간적인 리더로 존경받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도 이재훈 CEO의 삶은 크게 변했다. 그는 주말이면 값비싼 골프클럽이나 파티 대신 박순자 할머니가 추천해준 동네 시장을 찾아다니며 소박한 삶의 활기를 느꼈다. 그는 사람과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해갔다. 그는 회사 외부 강연에서 박순자 할머니와의 경험을 종종 이야기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 기업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는 겸손과 현장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한편 박순자 할머니의 삶 또한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지만 한성테크 시스템 운영 총괄 고문이라는 직함은 그녀의 삶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회사에서는 모든 이들이 그녀에게 존경을 표했고 그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언론에서도 그녀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박순자 할머니는 이재훈 CEO의 도움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삶과 경험, 그리고 작은 것에 귀 기울이는 지혜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노년의 지혜와 일상 속의 영웅으로 불리며 사회적 귀감이 되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박순자 할머니의 가족 관계였다. 박순자 할머니에게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아들 박성철 씨가 있었다. 성철 씨는 어머니가 대기업의 청소부로 일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고 어머니의 존재를 크게 자랑스러워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힘들게 버는 돈으로 어렵게 식당을 꾸려갔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늘 어머니는 왜 남들처럼 번듯한 직업을 가지지 못했느냐고 불평하기도 했다. 어느 날 성철 씨는 TV 뉴스에서 한성테크의 박순자 고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어머니와 이름이 같았지만 설마 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뉴스 화면에 나타난 이재훈 CEO와 나란히 서 있는 자신의 어머니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 자랑을 하기도 했다. 성철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정말 저 뉴스의 주인공이 어머니세요 청소부에서 고문이 되셨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함께 뒤늦은 후회로 떨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그렇단다 성철아. 대표님이 부족한 나를 믿어주셨지. 성철 씨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요. 늘 어머니의 고생만 생각했지 어머니의 지혜나 어머니의 노고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성철아.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이제라도 네가 이 엄마를 이해해 주니 그것으로 됐다. 어머니의 변화는 성철 씨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어머니의 겸손함과 지혜를 본받아 자신의 식당 운영 방식도 바꿨다. 그는 손님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직원들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작은 것에 귀 기울이는 지혜는 그의 식당을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성공적인 곳으로 만들었다. 성철 씨는 어머니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들 가족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한성테크의 이야기는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진정한 가치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학력지상주의와 스펙 경쟁에 지쳐있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과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기업들은 한성테크의 사례를 본받아 현장 지혜와 직원 존중을 강조하는 새로운 인재 채용 및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재훈 CEO와 박순자 고문의 이야기는 수많은 강연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그들은 함께 강단에 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이재훈 CEO는 박순자 할머니의 겸손함과 지혜를 평생의 스승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어느 날 박순자 할머니는 이재훈 CEO와 함께 통제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고문의 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청소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시스템의 모든 소리와 진동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할머니, 요즘도 가끔 저 케이블을 확인하시나요? 이재훈 CEO가 웃으며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매일 확인하죠. 작은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재훈 CEO는 할머니의 말에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눈에는 한성테크의 미래와 함께 박순자 할머니를 통해 얻은 진정한 삶의 지혜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서 인간이 무엇으로 성장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20명의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 60초 만에 해결한 한 평범한 청소부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에 깊은 울림을 준 진정한 영웅이었다. 한성테크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단순한 기업 문화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박순자 할머니와 이재훈 CEO의 이야기는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그들의 사례는 교육계, 노동계, 심지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숨겨진 지혜와 현장 경험의 가치는 새로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교육계에서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명문대 입학과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던 교육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여러 대학교와 교육기관에서는 이재훈 CEO와 박순자 할머니를 초청하여 강연을 요청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특유의 소박하고 담담한 말투로 자신의 삶과 경험을 이야기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젊은이들, 책 속에만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길가의 돌멩이에서도, 바람소리에서도,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작은 일에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듣고 느끼느냐입니다. 그녀의 강연은 학력지상주의에 지쳐있던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안겨주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스펙보다 자신의 내면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도입하기도 했다. 노동계에서도 큰 변화의 움직임이 일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저평가받았던 비숙련 노동자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훈 CEO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영년 강연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박순자 할머니들을 놓치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모든 직급과 직무의 노동자들이 가진 고유한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현장 지혜 공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직원들의 직급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청소, 경비, 생산 라인 등 다양한 현장에서 나온 작은 아이디어들이 실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증대시키는 사례가 속속들이 보고되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고용 환경 개선과 직업 다양성 존중으로 이어졌다. 정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사회에 얼마나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정부는 시니어 인재 재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이재훈 CEO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 리더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우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이용해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박순자 할머니처럼 숨겨진 재능을 가진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시련은 찾아왔다. 일부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과 기존의 학력지상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한성테크의 변화를 불편하게 여겼다. 그들은 박순자 할머니의 능력을 폄하하고 이재훈 CEO의 결정이 감성적인 경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익명의 루머와 비방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기도 했다. 청소부가 고문이라니 회사가 망하려고 작정했군. 이재훈이 인기몰이에만 혈안이 되어 회사를 망치고 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러한 비난과 루머는 한성테크에 주게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재훈 CEO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우리의 가치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과 사회적 기여에 있습니다. 박순자 고문님의 존재는 그 어떤 비난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다. 박순자 할머니 또한 이러한 비난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지혜로 시스템의 안정화를 지켜냈다.
그녀는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행동과 결과로서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겸손함과 굳건함은 오히려 비난하는 이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한 번은 한성테크의 아테나 시스템에 또 다른 복잡한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원인 불명의 오류가 아니었다. 미래를 위한 재단의 잔당들이 한성테크의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어 복수를 시도한 것이었다. 이 오류는 아테나 시스템의 핵심 보안망을 무력화시키고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전문가들은 악성 코드의 종류와 침투 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악성 코드는 너무나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고 마치 아테나 시스템 자체를 숙주 삼아 변형되는 듯했다. 통제실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침착하게 말했다. 대표님, 저 악성 코드는 마치 과거의 어떤 패턴과 유사합니다. 오래전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특정 부품에서 미세하게 발열이 감지되곤 했습니다. 저 코드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열을 내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열을 낸다고요? 악성 코드가 물리적인 열을 낼 수 있다고요? 코드가 너무 복잡해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발열일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물리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데이터 흐름이 과부하를 일으키면 가상으로 열을 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훈 CEO는 박순자 할머니의 말을 믿었다. 김 박사 악성 코드의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고 발열 패턴을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만드세요. 물리적인 열이 아니더라도 가상 공간의 발열 패턴을 찾아내십시오. 김민수 박사는 즉시 할머니의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악성 코드가 특정 데이터 블록에서 미세하게 과부하를 일으키며 가상 발열 패턴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 패턴을 분석하자 악성 코드의 핵심 부분이 드러났고 전문가들은 마침내 악성 코드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박순자 할머니의 지혜가 단순한 현장 경험을 넘어선 복잡한 디지털 영역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이제 아테나 시스템의 핵심 방어막이자 한성테크의 살아있는 인공지능이 되었다. 이재훈 CEO는 박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는 저에게 그리고 이 한성테크에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형식에 갇히지 않으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한성테크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모범 사례가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을 넘어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와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와 겸손 그리고 인간 존중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진정한 리더였다. 한성테크의 성공적인 변화와 박순자 할머니의 지혜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안 또 다른 형태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기술적 오류나 외부의 위협이 아닌 예상치 못한 내부의 갈등이었다. 현장 지혜와 직원 존중이라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일부 직원들은 과거의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새로 입사한 젊은 인재들 중 일부는 박순자 할머니와 같은 비전공자의 조언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청소부 출신 고문이라니 우리 같은 전공자들이 보기엔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매일 바닥이나 닦는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 업무에 간섭하는 거죠. 대표님도 너무 비과학적이에요. 이러한 불만은 온라인 익명 게시판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조용히 퍼져나갔다. 이재훈 CEO는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가 겪을 마음의 상처를 염려했고 어렵게 정착된 새로운 기업 문화가 흔들릴까 우려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재훈 CEO는 그녀에게 찾아가 위로했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직 모두가 할머니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박순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걷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가는 것이죠. 이재훈 CEO는 박순자 할머니의 굳건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내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장에는 모든 임직원들이 모였고 긴장감이 흘렀다. 이재훈 CEO는 단상에 올라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훈 CEO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근 사내에서 박순자 고문님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순자 고문님은 우리 한성테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그분의 지혜는 그 어떤 최첨단 기술보다도 값집니다. 그는 과거 시스템 마비 사태와 박순자 할머니가 이를 해결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후 그녀의 조언으로 수많은 잠재적 오류를 미리 방지했던 사례들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다. 그는 또한 미래를 위한 재단의 악성 코드 공격, 당시 박순자 할머니의 통찰력이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도 설명했다. 우리가 가진 학력과 스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재훈 CEO는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한 지혜는 현장에 있고 경험에 있습니다. 박순자 고문님은 저희에게 기술을 넘어선 진정한 통찰력과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박순자 고문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 한성테크의 새로운 가치와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강렬한 연설은 회의장 안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눈물을 글썽겼다. 특히 불만을 표출했던 젊은 직원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편협한 시야를 반성하는 듯했다. 그들은 박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들의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성테크의 내부 갈등은 해소되었고 기업 문화는 더욱 단단해졌다. 현장 지혜는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핵심 가치가 되었다. 얼마 후 한성테크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것은 아테나 시스템을 넘어선 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시티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였다. 이 시스템은 도시의 교통, 환경, 방범, 에너지 등 모든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프로젝트는 방대하고 복잡했다. 수많은 최첨단 기술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었지만 이재훈 CEO는 이번에도 박순자 할머니의 지혜와 현장 경험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스마트 시티 시스템 설계 자문단의 핵심 인물로 위촉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도시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발로 뛰었다. 그녀는 골목길의 작은 균열부터 오래된 상가의 전기선 버스 정류장의 미세한 변화까지 도시의 모든 숨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엔지니어들이 놓치기 쉬운 인간적 요소와 일상 속의 불편함을 찾아냈다. 대표님, 이 도로는 차량 흐름은 괜찮지만 유모차를 끄는 어르신들이 다니기엔 경사가 너무 가파릅니다. 시스템이 교통 흐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합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공원에는 밤이 되면 조명이 약해져서 어르신들이 다니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방범 시스템은 물론이고 조명의 밝기까지 세심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위치도 중요합니다. 보기 좋은 곳에만 둘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버리기 편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조언들은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설계에 인간적인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넘어선 삶의 지혜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녀의 통찰력은 도시의 작은 불편함들을 찾아내고 시민들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범죄 예방 시스템을 설계할 때였다. 전문가들은 최첨단 CCTV와 AI 분석 기술을 통해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 대비하려 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다른 의견을 냈다. 사람들은 단순히 CCTV가 많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이 어디에 숨기 좋은지, 어디가 그림자가 져서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서운 골목길이나 가로등이 자주 고장나는 곳은 CCTV 몇 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직접 도시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들을 다니며 범죄 취약 지점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최첨단 기술을 넘어선 사람의 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조언으로 스마트 시티 시스템에는 시민 자율 순찰대와 경로당 어르신들의 지킴이 활동 같은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통합되었다. 기술과 인간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면서 스마트 시티는 더욱 안전하고 인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재훈 CEO는 박순자 할머니의 조언을 들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진정한 혁신이 단순히 기술적 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인간의 삶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에게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한성 스마트 시티 시스템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 서울은 물론 다른 도시들도 한성테크의 시스템과 철학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박순자 할머니의 소박한 지혜와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했던 이재훈 CEO의 열린 마음이 있었다. 한성테크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를 변화시킨 숨겨진 영웅이었고 그녀의 지혜는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한성 스마트 시티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이후 이재훈 CEO와 박순자 고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 사례를 넘어 우리 시대에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기술 발전과 인간적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겸손한 지혜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국민 고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한성테크의 통제실 바닥을 닦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시스템의 숨소리를 듣고 맥박을 느끼는 자신만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론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강연 다큐멘터리 서적 등으로 끊임없이 재조명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진정한 지혜는 직위나 학력 나이에 구애받지 않으며 일상 속의 작은 관찰과 꾸준한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재훈 CEO는 박순자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완전히 다른 리더가 되었다. 그는 이전의 날카롭고 차가운 모습 대신 따뜻하고 겸손한 리더십으로 한성테크를 이끌었다. 그는 현장 지혜 공유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회사의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전문가이자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장려했다. 한성테크는 이제 최고 기술력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 경영의 표본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한성테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경험과 통찰력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시작했다. 이재훈 CEO는 어느 날 박순자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의 지혜 덕분에 저희 회사는 물론 저의 삶까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혹시 할머니에게도 가장 큰 스승이 있으셨습니까?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통제실의 거대한 아테나 시스템을 바라보았다. 시스템은 여전히 푸른빛을 발하며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에게 가장 큰 스승은 바로 세상 모든 것의 작은 소리들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말했다. 저는 평생을 보잘것없는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지 한 톨 케이블, 하나의 미세한 흔들림 기계의 작은 잡음. 그 모든 것이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귀에 깊게 보고 듣고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지혜를 가르쳐 주더군요. 이재훈 CEO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데이터와 논리 너머에 인간의 감각과 경험이 주는 무한한 지혜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통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통찰력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배웠다. 시간이 흐르고 박순자 할머니는 공식적인 은퇴를 맞이했다. 한성테크는 그녀의 헌신과 지혜를 기리기 위해 성대한 은퇴식을 열었고 그녀의 이름을 딴 박순자 지혜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장 지혜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썼다. 그녀는 이제 매일 출근하는 대신 가끔 연구소를 방문하여 젊은 연구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을 전수하는 명예 고문의 역할을 수행했다. 박순자 할머니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기업의 이윤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와 존중,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정의 내렸다. 성공은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빛나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민준 씨는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층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박순자 할머니의 지혜를 실천하며 주변의 작은 변화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와 이재훈 CEO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 또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밤하늘 아래 서울의 빌딩들은 여전히 빛을 발하며 우뚝 솟아 있었다. 그중 한성테크 빌딩은 유난히 더 밝게 빛나는 듯 했다. 그 빛은 단순한 전력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와 겸손, 그리고 인간 존중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낸 희망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한 평범한 청소부의 작은 행동과 그 행동의 가치를 알아본 한 젊은 CEO의 파격적인 결단에서 시작된 영원히 이어질 지혜의 유산이었다.